예. 시키시는 순서대로 발표해야 돼. 예, 뭐 그냥 비슷은 한데요. 그냥 저번처럼 뭐 비슷은 한데 그냥 순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뭐 지정하고 막 그럽니다. 예. 예. 그래도 진행을 나름 하면 될까요? 룰이 있으시겠죠, 뭐. 아니, 룰은 없으면 그냥 뭐 참석률이 많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눈에 띄는 순서대로 그냥. 무서워라.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다들 다 준비를 뭐 잘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뭐 예. 그 말이 무서워요.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예. 편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아이고. 그럼 뭐 진행을 시작을 할까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진재근 선생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금주는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러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이 이제 참여 예산 때문에 그 인천 참여 예산 지원센터에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게 돼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분과가 이제 12개 분과에서 분과마다 한 16명 정도 인원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환경 분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러 이제 가봤는데 이제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 이제 금년에 작년에는 이제 주민자치 하고 마을 공동체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참여예산위원회도 이제 새로 참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참여예산이 인천은 금액이 500억 정도 별로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전체 예산 규모가 한 14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12개 분과위원회가 한 500억 이렇게 나눠지니까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16억 정도 되는데 이제 이 환경분과는 이제 인천이 또 뭐 환경특별시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 쪽에 관심들이 좀 많아서 예산을 이제 금년 예산 한 2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새로 이제 명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를 좀 이제 가봤었고요. 제가 화면을 한번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공유됐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니요. 이상하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화면 공유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있나요? 안 됐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막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 화면이 2개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을 탁 열었는데 아시는 분이
그 여행 하시는 분이 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이게 딱 떠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지금 심각 표정이 바뀌었나 봐. 아, 그러신 거구나. 네네. 저는 진재근 선생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긴장하신 줄 알았어요. 됐나요? 아니, 안 아니요, 안 떨리는데? 보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그 텃밭을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텃밭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텃밭. 취소, 다시 공유, 내 전차냐 하고 공유. 아, 네, 열린다. 예, 나옵니다. 네, 예. 열리고 있어요. 열렸습니다. 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나무가 체리나무예요. 체리. 예. 저희 손자가 지금 이제 초등 4년, 5학년인데 얘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한 5년 전쯤에 이 체리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2년 전부터 조금씩 열려가 지난해 제법 열리더라고요. 올해는 좀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효소를 만들더라고요. 저건 꽃이지요? 꽃. 예, 지금 꽃 피는 모습이 아, 개복숭아 꽃. 보니까요. 복사꽃이네. 체리나무도 하얀 꽃이 있고요. 아, 예. 빨간 꽃이 있고요. 빨간 꽃. 이게 대추나무인데요. 대추나무가 제일 늦은 것 같아요. 전혀 소식이 없어요, 지금. 무슨 나무요? 대추. 대추. 예. 이건 이제 아로니아고요. 아로니아. 예. 음. 여기 올해 비파나무를 새로 사다 심었어요. 요건 이제 대봉인데 한 3년 전에 대봉감을 심었거든요. 아, 근데 인천에서 대봉이 될까요? 저기 작년에도 한 대여섯 개 열렸어요. 아, 올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예.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감이 경기도에서는 안 됐는데. 예. 아, 그래요? 하여튼 작년에 좀 한 100개 정도 열려서 잘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감나무가 따로 이제 오래됐는데 그 이제 두 그루가 또 이제 거의 사진 안 찍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모이 나무래요. 모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3년 전에 갖다 이제 심었는데 매년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물 주면 돼서 요즘 이걸 뜯어가지고 따로 저기 안 하고 야채 이렇게 쌈싸먹 그냥 생으로 쌈싸먹으니까 아주 그 쌉쌀한 그런 그 촉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 네. 여기 좋은 게 저게 또 유지나 번식이 잘 돼가지고 네, 예. 예, 가만 놔두면 점점 늘어나가지고 밭을 그냥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채소가 한 겨자채, 치커리, 쓴바기, 샐러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있고요. 여기 이제 부추나무입니다. 부추고 여기 쑥입니다. 그래서 예, 이건 또 뭐 따로 저기 안 하는데 가령 쑥 같은 거 해가지고 부침개 해 먹으면 아주 좋고요. 예, 여기 이제 케일이고 적상추, 상추 이렇게 이제 또 많이 하시네. 예,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데요. 예, 그 여름이면 이렇게 쌈들을 전부 작업자도 갑니다. 예. 별도로 뭐 이렇게 제초제 같은 거 안 뿌리고 금비 안 쓰고 예. 대신 이제 저기 동사무소 가서 이해문 받아다가 이거 이제 해서
진딧물 그 하고 그런 진딧물 그거 못 잡겠더라고요. 그 단어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금비라는 단어. 돈 주고 사서 쓰는 비료를 금비라고. 금비. 예. 그 요즘은 잘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청춘보다 푸르게 삶보다 짙게 박수민 씨가 지은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분이 한문학자가다요. 이 책에 이제 뭐 첫 저기를 이제 장자의 그 안에 두고서 노래 부르는데 그 얘기부터 나오는데 이제 한문 업문도 이렇게 저기 하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독특한 게 있어서 하나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목을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소설 임경업전을 이렇게 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년 2월에 조씨 집안에 시집간 딸이 제 동생 결혼식 때 집에 왔다. 임경업전을 벗겨 시작했다가 다 베끼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제 동생을 시켜 벗겨 쓰게 하고 사촌 동생과 삼촌과 조카들도 글씨를 이따금 쓰고 늙은 아비도 아픈 와중에 간신히 서너 장 베껴 썼으니 아비 그리울 때 보거라. 이렇게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해서 이 책을 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은 책이 넘쳐나는 책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책을 필사를 해가지고 기중 부인들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소설 읽고 그런 것을 이런 걸 이제 좀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좀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블로그 올린 겁니다. 또 만보걷기도 와, 만천보 오르셨네. 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걸으셨네요. 네. 진짜. 만천보. 네. 저도 오늘 산책으로 10,000보는 넘기긴 했는데 와, 산책으로 10,000보 넘기는 것도 그것도 간단치 않던데요? 뭐 간단치는 않은데 보통 나가면은 10,000보는 웬만하면 채우고 나와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그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면 그래도 걷는 게 많이 몸에 배셨으니까 그러신가 봐요. 저는 산책해 갖고는 10,000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걷기 한 2시간 정도 해야 운동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젊으셔서. 뭐 그다음에 장필우 소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오늘 한 2시간 걸었네요. 만천보 그러고 금주에 좀 많이 걸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2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네. 그건 좀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이제 안과 가느라고 이제 오전에 좀 걸었고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그 이제 시니어 이제 상담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로 2동, 3동, 4동을 삥 돌면서 이제 홍보물 뭐 이런 거 이제 수집하느라고 보니까 그날 한 26,000보를 걸었어요. 월요일날 푹 주무셨겠는데. 월요일 날은 근데 뭐 최근에 아마 26,000보 걷기는 아마 제일 많이 걸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걸으면 좋으니까요. 건강을 다 이게 축적하는 거니까. 예, 저는 오늘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비건이라고 이렇게 왜 비건인가라고 하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있고 왜 채식주의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최근에 이제 생태 위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화면 캡처하고 이거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출처를 밝히고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거를 뭐 공유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양해를 하실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화면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양해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아니 뭐 상관없어요. 지금 공유됐죠? 네,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우선 그 저기 생태 위기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저 원미산을 갔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지난주가 아마 그저 제일 피크였던 것 같은데 매년 갔었는데 작년에 못 갔고 올해도 이제 인천대공원에 그 뭐죠? 별목련 보러 간다고 이제 여기를 못 갔었는데 오늘 이제 그저 운동 삼아 이제 그 원미산을 좀 갔는데 아직 그 꽃이 좀 그 남아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꽤 많고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거기 정상에서 이제 요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이에요. 부천 종합운동장 7호선이 일로 지나다니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부평 쪽이고 일로 가면은 이제 온수 쪽 방향입니다. 이게 원미산은 뭐 최고 높은 데가 167m니까 그냥 동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실제로 뭐 아무래도 산이니까 땀 나죠. 이제 저 걸으면은 몇 장. 이거는 이제 좌측에서 이제 찍어본 사진이고요. 근데 꽃나무들이 꼭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아무래도 뭐 인공적으로 다 이거 저 식재를 하고 꾸민 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예. 뭐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 동산을 다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자연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뭐 이 저 도시 인근에 이렇게 꽃동산이 있다는 게 이 원미산 진달래 동산이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뭐 좀 그 많이 홍보가 됐거든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요거 이제 그 지금 제가 서울시민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생활환경학 쪽의 이제 강의인데 홍성환 강사가 이제 그 강의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한 40대 중반 됐을까요?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깊이를 가지고 이제 그저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5회차 강의인데 중간에 이분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지난주는 쉬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4월 19일 날 끝내야 되는데 4월 26일 날 이제 끝나는 거로 한 주가 연기됐습니다. 제목은 이제 비거니즘 철학, 왜 비건인가라고 하는 부분, 왜 채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산한 사람으로서 이게 왜 채식주의를 자꾸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반감 내지는 이게 어떠한 그또 의미인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5회차 강의예요. 5회차 강의. 그래서 1차, 2차는 이미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비건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왜 육식을 좀 자제를 하고 인구가 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또 육식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후 위기가 벌써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진행이 좀 이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게 이제 육식과 생태 위기 중에 제가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뭐 슬라이드 한 10장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의 들은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하는 측면이니까요.
생태 위기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제로는 이제 생활 환경학 분야의 강의 내용입니다. 홍성환 강사인데 두루미 출판사 대표예요. 이게 딱 두루미 출판사 그러니까 좀 이게 철새잖아요, 두루미. 예, 저도 철새 보호 운동을 한 10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철원에 그때 거기다가 거의 한 매년 이 그룹 회장도 가고 뭐 행사를 크게 했어요. 한국 조류 보호 협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저희 회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겨울이면은 철새 두루미 이제 그 저 모이주기 이게 저희가 사료 공장이니까 밀이나 이제 무슨 뭐 저 새 모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독수리나 아니면 이런 철새들이 이렇게 환경단체에 의해서 다친 아니면 좀 이렇게 그 날지 못하는 이런 새들을 갖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놔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철원은 제가 가가지고 그쪽에 많은 그 조류보호 활동을 좀 한 기억이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생태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바람직한 우리 이제 어떤 그 환경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뭐 사막화가 돼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의 발전은 생태계의 파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피부로 좀 와닿진 않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는 반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기후 생태 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는 그 내용의 요지는 왜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이 생태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아마존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이 파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인류 사회하고 어떠한 연계가 있느냐. 이것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의 열대 우림들이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의 열대 우림들이 산업화다 뭐 이런 축산하다 육류 생산을 위해서 이 벌목이 되고 무분별하게 그냥 숲이 막 그 잘려져 나가는 거죠. 상당히 그 위험한 일들인데 그것들이 지금 다 이게 그 자본주의 이러한 그 연계가 돼서 결국은 이제 파괴가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존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고리가 끊겨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한 20년 이게 82년도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40년 전인가요, 벌써? 1982년 유엔 세계 자연 헌장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은 유일하며 인간에게 유용함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벌써 40년 전에 이렇게 세계 자연 현장에서 공포가 되고 서로들 그 인식이 됐었는데 이 뭐 생태학자라든지 뭐 일부 과학자 외에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92년 10년 이후에 유엔의 그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에서 3대 협약이라는 걸 이제 약정을 했다 그럽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를 우리 지키자.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사막화가 급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 그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원활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생태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름은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넷제로 화석 연료 사용 금지 등 세계 탄소 저감 노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구 한 개의 회복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건 지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구의 인근해 있는 다른 행성의 어떤 그 한계의 회복력, 인계점이 무너져 버리고 이 파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구의 문제뿐만이
뿐이 아니고 이게 다른 행성에까지도 다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 환경 보호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창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세미나인데요. 어떤 그 ICC라 그러나 무슨 이제 세미나에 자연 생태 세미나에서 지구의 위험 한계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도표와 같이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지구의 한계 9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 지금 그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기후의 변화라든지 생물 다양성이 지금 손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 토지 이용의 변화. 이거 뭐 무분별한 어떤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숲이 파괴가 된다든지 땅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지구가 앓고 있듯이 토양도 심한 어떤 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질소와 인에 의한 오염.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영역들이 요즘 9가지 중에서도 이미 그 적색 신호가 켜 있는 분야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제는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표현으로는 이게 이제 그 가다가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게 쓰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그 작동이 돼야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미 이게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0.5도, 1도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늦었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이제 벼랑 끝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소용이 없다. 이런 절박감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위기의 심각성 해가지고 여기 이제 2020년 세계 자연기금 시구 생명보고 2020이라는 데에서 지구의 자원 재생산 능력은 50% 넘어서고 있다. 그 다음에 1970년부터 최근 2016년 사이에 어떤 그 개체 수가 이게 70%가 지금 감소했다는 거죠. 저도 이 숫자를 보고서 야 이게 엄청난 그 숫자가 지금 개체 수가 감소가 됐네라고 이제 느꼈고요. 1700년 이후에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게 뭐 300년 전 얘기잖아요. 이거 이후에 습지가 90%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90%. 그리고 지구 토양의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이 식량 생산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류 자원의 어떤 75%가 무분별하게 대형 이 크롤선이라든지 이런 그 대형 어떤 어류 조업선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뭐 처참하게 그냥 뭐 싹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넷플릭스인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쪽에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각국에서도 이런 게 금지가 돼 있는데도 외부의 어떤 그 언론에 노출되는 거를 막 쉬쉬하면서 뭐 이렇게 그 돌고래를 막 잡는다든지 고래를 막 납포한다든지 이런 그 것들이 아직도 그냥 뭐 횡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강사가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뭐 크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꿀 사진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꿀을 상당히 좋아하고 벌꿀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이제 환경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꿀벌이 원래는 이게 지금 이제 뭐 다 채식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말벌부터 시작이 됐는데 말벌은 육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진화가 되면서 꿀벌로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채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건데 이 꿀벌에 대한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70억 마리 꿀벌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네. 70억 마리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데이터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죠? 최근 그 보도니까요. 70억 마리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국내인지 세계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버렸다. 4년 이내에 인류 멸종의 사전 경고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에서는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게 벌성이 다 비었다는 거죠. 뭐 잠자던 별들이 다 사라졌다. 꿀벌의 집단 미스터리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연초에 이제 기사입니다. 지난 3월 6일 날 기사네요. 그래서 지금 집단 그 꿀벌의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 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의 4,000여 농가에서 약 39만 통의 벌통에서 벌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결국 이제 폐사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원인으로서는 결국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에 따른 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꿀벌 응애, 해충 이거와 이상 기후가 이유로 꼽힌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9, 10월 달에 평균보다 낮은 기온이 이제 지속이 되고 또 11월 또 12월에는 또 온난화 현상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그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꿀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거나 꽃피는 시기와 해충 시기의 변동이라는 그 연관성 때문에 결국 이제 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미 폐사가 되고 이제 주위에서 꿀벌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게 백대작물이라고 하는 그 작물이 71%가 꿀벌에 의해서 다 이제 수분 작용을 하는데 또 꿀벌이 사라지면은 이게 식량 위기가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물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고 꿀벌이 사라지면 한 해에 142만 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의 생장도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 꿀벌이 사라지면 세계 100대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재의 29%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UN 이제 그 FAO에서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종이 멸종 위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00만 종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씨가 마른다라고 하는 상황일 텐데. 우리 멸종 위기의 어떤 그 분류들이 여기 지금 이 개구리는 뭐 41%가 지금 멸종이 된 거고, 우리 침엽수인가요? 34%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고, 코끼리 이쪽은 25%, 독수리 14%, 그죠? 요건 이제 뭐죠? 산호초인데요. 이 바다도 보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바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이 산호초들의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산호가 다 그냥 하얗게 그 석회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실제로 이 산호초 밑에 다 들어가서 기생을 하면서 서로 그저 상생을 하는데 그러한 그 고리들이 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태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잠자리나 이런 곤충류가 지금 41%가 멸종을 지금 한 생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이 지금 새나 이런 것들이 멸종 위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 본 내용 중에 혹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거 제가 이게 연구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강의 들은 거를 가지고 이제 전달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팅창에 썼는데요. 네. 이상화 회장님 의견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예. 쓰셨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기 꿀벌 그러니까 그쪽이나 이러니까 양봉 쪽, 예, 네. 지금 축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쪽이라든가 또 농업 이런 쪽 실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실제로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어떤 이런 정책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요. 저는 사실 저기 농업 이거 뭐지 재배 쪽은 아니라서 근데 잘은 모르는데 이제 그 분위기상으로 그 철원에서 예전에 이제 사과하면 나중에 뭐 저기 그 옆에 저 경상도 쪽에 영주 사과가 저 대구 사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기후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 사과는 철원까지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기후 변화에 그렇죠. 대응해 DMZ 사고 뭐. 10년 벌써 10년 전부터 지금 이제 사과가 와서 지금 철원에 이제 그 농작물 중에서는 오대살이 이제 1위면 2위가 이제 파프리카, 토마토고 3위가 사과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과 재배가 많은데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어디 뉴스에선가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열대작물이 지금 이제 사과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고 50년 뒤에는 사과 재배도 안 되고 이제 열대작물이 다 재배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동구 대표님 그 지금 발표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시기에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저희가 많이 대응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을 그리고 뭐 이쪽 사회파트 쪽에서도 그런 기후 변화가 뭐 일회용품 사용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다양한 부분으로 그 기후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우리 항공기가 이렇게 타고 날아가는 제트기류 있잖아요. 네. 그 제트기류도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요동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연도 따라 갖고 이게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그 지역에서는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같은 작물이 계속 재배돼야 하는 걸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 아닐까? 실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다수의 그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는 저는 뭐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 바다가 오염되고 굉장히 많은 종이 멸종되고 하는 거는 그 바다에서 떨어져서 지내는 일반인들의 그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어구 있잖아요, 어구. 예, 우리가 그 어업을 그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는 그런 도구나 그런 이제 그 잔존물들, 뭐 중간 과정물들 이게 미치는 영향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미치는 영향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규모 사업화된, 그러니까 대규모 비즈니스로 해서 접근하는 그런 쪽들과 그 국가나 이런 쪽들이 결국은 움직여야 되는 문제지. 사실은 개개인들이 뭐 조금 뭐 조심해서 뭐해서 뭐 생활에서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걸까? 저는 사실 그런 의문도 조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재근 선생님은 텃밭 가꾸시면서 벌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민감하신가요? 나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벌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호박꽃 심는데 호박꽃이 피면은 그걸 그 인공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벌 보는 게 좀 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환경분과 그 일을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그 기후 위기 얘기도 나오지만 탄소 중립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도씨 약속을 하고 탄소를 이제 저감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기 이제 전기 생산이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것이 그런 것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문제는 이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컵을 안 쓰기로 했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하락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밥통을 이제 밥을 해서 먹잖아요. 먹고 남으면 저는 밤이 남으니까 이게 보온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밥통을 그렇게 보온으로 관리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가 또 상당한 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 보온을 전혀 안 했잖아요. 이제 아침 먹고 남은 건 이제 점심 때는 식은 밥 먹고 이랬죠. 근데 지금 이제 전기 밥통이 있어가지고 보온을 하는데 이 보온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전기량 이런 게 1년으로 이렇게 따지면 돈으로 한 5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이제 자연 현상으로 써있는데 일어난 걸 벌이 그냥 휴거져 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분리수거를 또 강력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병을 하는데 거기에 이 붙어 있는 이제 플라스틱 회사 소개하는 그런 전부 떼고 투명 이 비닐만 이렇게 수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걸 분리수거를 하자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시민들이 의식이 그까지 아직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분리수거를 일부는 하지만 그게 또 현장을 가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민 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골에 이제 그 조금 산이 있어요. 선영이 이렇게 그 산 두 개를 이제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또 우리도 필요해서 산에 나무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랑 함께 나무를 심곤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런데 그때는 나무가 많이 없고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 마을에서 산지기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산지기를 하게 되면 땔감이 있잖아요. 땔감. 물론 다른 거 밭을 갈기도 하고 뭐 다른 이점도 있지만 땔감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면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저기 한 게 있다 그러는데
요즘은 산지기 하겠다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구하기가 당연히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건도 굉장히 잘 저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게 개인들이 계몽이 되거나 그 국민들이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연료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석탄이나 목재에서 석탄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석유나 그다음에 가스 쪽으로 넘어가고 또 전기 쪽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들이나 이런 게 점점 고도화되고 기술 이런 게 안전하고 더 저렴한 게 개발이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그 케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플라스틱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물론 함께 적절한 선에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저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 예, 그런 거는 결국 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기술이 또 공학적이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그게 이제 그 수지가 맞는 그런 면이 함께 해결이 돼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개인 분들이 너무나 막 그 목숨 걸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또 그렇게까지 많이 저기 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또 물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정책이나 산업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함께 그렇게 큰 틀에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초과학이라든가 그런 그 산업을 위한 엔지니어링 쪽 요쪽 부분이 많이 발전이 함께 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그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품 분류하는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섬세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게 수지가 맞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개개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이 균형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리수거 같은 게 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트병에 그 재활용이 가능한 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도록 돼 있나 봐요. 잘 모르는데 예.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초등학생은 하는데 어른들이 좀 예.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환경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지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화 회장님은 그런 걸 좀 이렇게 실제 교육을 시키는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이런 자료 같은 걸 만들고 그러시는가요? 지금 저는 저희 농촌 관광 업무만 하고 있어서 그 관련 업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있을 때는 교육 작년에 재작년에 교육 업무 맡고 있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농촌 관광 업무를 맡고 있어서 네 지금은 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꼭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기후 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사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내셔가지고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는 이제 무심코 이제 일회용 컵 사무실에서도 이제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희 요번에 나주 교육에 갔을 때도
종이컵을 안 준다고 그 개인 다 가져오라 했거든. 다이어온 컵을 가져오라 했는데 뭐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저희는 이제 종이컵을 가지고 가거든요. 안 준다고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책 주신 분이 환경에 대한 그런 책 주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종이컵에 그 종이 안에 그 코팅하는 필름이 그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종이컵은 되도록이면 뜨거운 거 먹을 때 되도록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 얘기를 듣고 커피를 먹으려고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먹으려고 하면 왠지 죄스럽고 이 환경 호르몬이 나한테 계속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머그컵을 많이 쓰고 그냥 그런 컵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뭐 교육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각자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실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데, 네. 근데 알코올을 따르거나 네. 아니면 다른 종류를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녹아 나오는 거, 이런 어차피 다 있긴 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저기는 한다고는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완벽하게 다 통제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신경은 쓰일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환경 부분은 이제 계속 신경 쓰면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아무튼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환님은 아까 뭐 나주 교육 가신 얘기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나주 간 거는 아까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일주일 동안 그 뭐지? 그 집에서 벗어나서 식사 같은 거 끼니 때마다 식사 안 챙기고 그거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게 제일 좋았고요.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교육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교육이 있으면 뭐 교육 자체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도 하고 뭐 아이디어도 얻고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특히나 그 여자 직원들한테는 이런 집에서 일상에서 탈출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 집에서 이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많이들 도와주잖아요. 도와줘도 그 여자가 집에서 식사를 책임지는 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담들이 이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들이 일례로 이제 남편이 주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해주거든요. 하는데 본인이 이제 힘들거나 피곤하면 저녁에 안 해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나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식사는 내가 힘들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물론 이제 내가 힘들어서 못 할 테니까 알아서 끓여 먹어 뭐 이렇게 있지만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시간에 그거를 항상 챙겨 줘야 되고 다음 기회에 뭘 먹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여성한테는 부담인 것 같고 저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의 이치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생에서 죄를 많이 지면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가서 여자면 남자로 태어날 수가 있고, 남자인데 죄를 많이 지면 다시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대요. 이런 그런 희망을 안고 그래서 죄 안 짓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은 것 같다고요. 아,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네. 생에도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요? 아니, 애도 못 낳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일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큰 것 같아요. 다 생각은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연초에 올해 계획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드럼 하는 거랑 그럼 그다음에 이제 쌀빵을 하는 거랑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영어 회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쌀빵은 연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쌀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쿠키는 다 100% 쌀로 가능한데, 이게 쌀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 없어서 빵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빵 하는 거는 또 나름 바빠서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냥 뭐 천천히 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쿠키나 이런 거는 이제 가끔 하는데, 빵은 이제 요즘에 일단은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접고 있고, 그리고 영어 회화를 지금 요즘에 영어 회화에 그 재미가 들려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그 평생의 계획이 영어를 배우는 거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는 해야 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 했더니, 내가 이거를 영어를 안 하면 이거를 하겠는데, 영어를 얘가 선택을 하면 이걸 다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는 뭐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아닌 거니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영어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대학교를 마쳤는데,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 들어가자마자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때 나왔던 게 뭐 민병철 생활영어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영어 책도 해보고, 또 무슨 이렇게 톰 소호의 모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그런 소설, 그런 거를 영어로 번역한 외국인 소설책, 조그만 이렇게 빨간 책이라고 있어요. 그거 60집 60권 그것도 사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매년 시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계속 시도를 하다가 그냥 사놓고 말고 계속 해서 이렇게 했는데, 평생을 시도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요즘에 TV에 왜 시원 영어 스쿨 선전 나오잖아요. 시원 영어 스쿨. 그것도 이제 한 4, 5년 계속 연초면은 1년 프리 수강권 이렇게 끊어요. 10몇만 원 주고 끊고 그냥 1월 달에 하고 지나가고 1월 달에 하고 끝내고, 이래서 또 4, 5년 또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최근에 시도한 거는 이제 그 시원 영어 스쿨인데, 그것도 이제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고 있다가 한 또 2, 3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8월에 우연찮게 그 전화로 영어하는 그게 있어요. 저희 군에서 직원들 복지 이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사실은 그 외국인 원어민이잖아요. 한국말이 안 되는 외국인 원어민이 이제 저 강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이제 3개월 동안 하는데, 3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군에서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돈을 내주는 건데, 그걸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제 결석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제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석을 하거나 하면.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또 이제 열심히 했어요.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강사가 이제 원어민인 거니까 한국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를 영어로 해주세요. 이거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너무 3개월을 열심히 또 하고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월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끊어서 하면서 강사를 한국말이 되는 강사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말이 되는 강사로. 그랬더니 그 교포 강사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이걸 영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을 이제 한국말이 되는 교포 강사한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제가 이제 재미를 붙여서 지금은 제가 거꾸로 이제 주도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25분씩 전화로 이제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분명 이제 물어봐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아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영어로 제가 영작을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쭉 적으면서 그거를 제가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시간이 되면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영어로 한 거를 있었던 일을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선생님 찝어준 거지.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건 뭐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속 전화로 하고 나면 끝나면은 나중에 제 복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카톡으로 제가 통화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녹음해서 카톡에다 해줘요.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지나고 지금 한 8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만 더 하면 조금 제가 많이 영어 회화 평생의 목표였던 영어 회화를 올해 연말 정도면 조금 이제 입이 트지 않을까. 지금도 선생님이 이제 잘 한다고 이제 굿잡 이러면서 이제 엄청 칭찬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조금 이제 영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공부 시작한 이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끝난 거를 이제 제가 또 블로그에다가 영어 공부 회화 공부방 해서 블로그에다가 요거를 몇 주 전부터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목을 영어 일기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을 제가 생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은 거니까 일기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일기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하나 또 카talog을 만들어서 블로그까지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페이스북에 조금 소홀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올리는 거가 조금 이제 그거 이제 블로그 정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틀은 그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 더 해도 되나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오래가 말하면 해서 아유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드럼은 이제 연초에 제가 이제 드럼을 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적고 있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드럼을 하면 일단은 드럼을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더니 설치를 못하게 하고 하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접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예, 남편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옥상에다가 드럼 그 방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드럼방을 할 것인가 이제 지금 수집하고 있어서 그거 이제 시작해서 진행 중이에요. 네. 그동안 저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요. 예. 네, 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봐서요. 웬만한 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유영진 대표님 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근데 이상화 계장님 그 저기 영어 회화는 배워서 어떻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예. 제일 저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이제 가끔 나가는데 그 영어가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영어를 하고 싶은 그러면서 자극을 받은 건 뭐였냐면 그 미나리 주인공 여우주연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윤여정 씨가 윤여정님이 그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그 소감을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거기서 제가 쇼킹 이제 평생의 이제 계획이기도 했는데 저는 계속 이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여정 씨를 딱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영어를 참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시도만 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자극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서 윤여정 씨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그 여우 주연상을 타면서 거기서 소감을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걸 딱 보고 너무 멋있어서 며칠 동안 윤여정이 윤여정 그 저기 유튜브만 계속 찾아봤어요. 그 인터뷰하고 뭐 이런 영어로 인터뷰하고 영어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윤여정이 영어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런 유튜브 계속 찾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이제 그 조영남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11년인가 동안 10몇 년 동안 살고 오긴 했었는데도 지금도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을 위해서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어도 그 지금까지도 그 영어 표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국제적인 무대에서 저렇게 인사를 할 때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농담까지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예, 그걸 보면서 저는 거기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영어를 멋지게 해보고 싶어서 또 뭐 해두면 또 다른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퇴직하면 농촌진흥청 연간해서 해외에 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파견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어가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랬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어제였던가? 예. 어제 저는 그 세택 서울 그 3호선 그 하계올역에 가면 그 세택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올해 거 열리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예.
그래서 거기를 아내랑 함께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뭐 뭐 하시게요? 네. 뭐 하시게요? 프랜차이즈 하시게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그냥 그 재미로 이번에 그럼. 제주 가서 한 2주 있다 보니까 그 자꾸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전시관들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너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말고 뭐 있으면 자꾸 그냥 좀 들락날락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지. 사실 그런 쪽으로 무슨 창업 뭐 그런 거 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 나와갖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 음식점 쪽은 눈이 안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나 제 눈에 많이 또 띄는 부분은 공감이 가고 했던 부분은 단어가 딱 3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인이라는 거. 예,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부분이 저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건 좋아하지만 사람과 함께 뭔가 이제 그 위아래 상하 관계가 되고 뭐 그다음에 조직을 꾸려갖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수익을 내고 막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다.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무인 쪽이 그 계속 커져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옛날 창업박람회들이라든가 이런 쪽 가서 볼 때보다 그 키오스크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을 위해서 온갖 기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가는구나. 이게 눈에 굉장히 많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쪽도 그렇고 가서 이제 그걸 하는 쪽도 지금이야 뭐 키오스크가 뭐가 불편하고 뭐가 단점이 있고 이런 말이 많지만 이제 우리 처음에는 뭐 별거는 안 그랬나요? 뭐든지 새로 나온 거 있으면 항상 그거 입에 달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대세가 되겠구나 하는 게 첫 번째가 무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이성환님 식탁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식사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가던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그 좀 놓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가족에게 식탁을 대체할 방안은 무엇가 될까? 그게 항상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식탁이 사실 그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의미로만 있는 건 아니고 소통과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또 그걸 그 함께 일을 하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입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그쪽이 그 뭐랄까 그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이게 맡겨진다든가 이것도 또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창업박람회 가서 보면서도 눈이 제일 많이 간 게 하나는 이제 그 두 번째 단어가 되는 게 밀키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밀키트. 예, 그래서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골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밀키트하고 배달이 있잖아요. 지금은 배달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예, 밀키트하고 배달하고 조합하면 간간히 정말 먹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뭐 식탁 차리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뭐 이렇게 음식 저기 만들어주는 밀키트로 꾸며주는 데가 있어요. 그 뭐였더라? 까먹었다. 쿠킹타임 말고 그 저기 요 앞에 있는 거 매운탕이요. 예, 블루엠피시라고 요 앞에가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수산 그쪽 그 횟감 이거 전문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밀키트를 만들어줘요. 매운탕 밀키트를. 근데 집에서 그 가격 가지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정도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내가 보더니 우리 교회 그 구역 모임 그거 있을 때 이걸로 하면 딱 좋겠다 이 말 듣는데 전혀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금액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생하는 걸로도 봐도 그렇고 당연히 이게 훨씬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창업 쪽에서 무인, 두 번째는 밀키트와 배송, 배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반찬 가게들이었어요. 반찬 가게. 농촌 쪽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나가고 농촌 교육이나 마케팅 컨설팅 하면서 정말 속이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대량으로 해서 아까 좀 이야기 나오신 대로 나주나 저쪽 전남 쪽 나주나 해남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는 기본 식재료를 시장에 밀어내는 그런 쪽이 그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영농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쪽은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다른 지역 이제 점점 저기 하다 보면 그런 데들 말고 나주 이제 좀 소농들 있잖아요. 소농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식재료 자체를 이런 거 농산물 자체를 전부 직거래해 가면서 그걸 취급하는 게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거 한계가 있고 문제가 나중에 꼭 생기는데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산을 잘하고 저기를 해도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그랬는데 이번 프랜차이즈 거기 가서 보면서도 많이 느낀 게 반찬 가게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그 반찬 가게에 공급이 되고 또 반찬 가게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 이제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식재료 사가지고 사실 하는 쪽 같으면 공장식으로 해갖고 아주 대규모 반찬 가게 있는 데는 그 타입으로 가고 거기는 그 타입으로 가고 근데 이제 소농이라든가 적정 규모 또 SNS를 잘 쓰는 쪽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부터 전부 다 그 뭐랄까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재료를 생산한 이름이 붙어 있는 식재료부터 그 다음에 반찬 가게를 요거를 운영하는 쪽들도 이름을 걸고 하는 요런 유통망이 앞으로 새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창업박람회에서 제일 이제 신경 쓰였던 건 무인, 그 다음에 밀키트와 배달, 그 다음에 반찬 가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은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식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소통과 공동체 의식은 이제 무엇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 뭐랄까 힘들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족의 일원인 한 사람에게 또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다 집중되는 것도 당연히 소통과 공동체 의식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좋을까? 그래서 지금 가족 단톡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가족 단톡방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가족 단톡방이 있다. 예. 이승재님은 왜 없으세요? 예, 저희는 가족 단톡방은 없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단톡방이 저희는 단톡방뿐만이 아니라 그 오늘도 올라왔지만 그 교회를 이제 가족들이 다니니까 교회에서 그날 설교 말씀 가지고 그 함께 이렇게 그 나눔하는 거 있잖아요. 일종의 토론처럼 이야기 이렇게 내놓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냥 SNS에서 저희는 하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온라인 부분으로 해서 그 부족한 소통, 가족들이 다 혼자서 각각 이렇게 떨어져 나가갖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다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 부분을 딱 묶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이벤트 있잖아요. 부담 가지 않으면서도 주기성을 갖는 이벤트. 제가 이제 애가 좀 여럿이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살고 있는 애가 맨 위에 이제 남자애 셋이 있고 그다음 이제 지금 딸내미도 그 서연이도 그 나가서 지금 나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나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어도 위에 그 아들 셋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잡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서연이하고도 떨어져 있지만 걔는 또 날마다 타임라인에다가
저기를 올리잖아요. 본인 그 업무 일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걔가 운영하는 그 그룹, 그 공유수 원장님의 그 치아로 전하는 사람 거기에서 그 저기를 하잖아요. 그 초성 이벤트 이런 거에서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엮이는 자리들이 마련이 돼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집안 제사 하면서 그 동생들도 뭐 그 막내 동생이 코로나 저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다 모이지 못하니까 그 화상으로 해가면서 병렬로 진행을 했어요. 같이 이래갖고 이제 그 제사를 모셨는데 이런 그 디지털 쪽에서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그 다음에 또 바깥에서는 바깥대로 바뀌어가는 이런 거, 요걸 맞춰가지고 결국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또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이렇게 또 바꿔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그 제가 일지 좀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캠프 때마다 하던 건데 저 지난 캠프 때부터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조금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저를 유영진 강박 있다더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시각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갖고, 예,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접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지금 오늘이 6회차인가 그래가지고 이벤트어스라고 하는 이벤트.us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인데 그 온라인에서 함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를 온오프라인을 묶어서 도와준 거예요. 옛날에는 온오프 믹스 같은 사이트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페이스북 이벤트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 페이스북 이벤트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뭐 일부에서만 쓰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페이스북 이벤트를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국내 사이트 중에 그 원오프 믹스 다음으로 많이들 쓰시는 게 그 이벤트 US, 예, 그래갖고 이벤터스라고 그냥 부르는데, 거기에서 접했던 이벤트가 감사일기를 3주간 쓰면서 습관을 바꾸는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쓱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장필규 소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사일기 올리시잖아요. 예, 근데 참 좋아 보였는데 해야지 하면서 또 따라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같으면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묵상 일지를 제가 날마다 쭉 이렇게 해서 올리곤 했었는데, 그걸 제가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중지되면서 감사일기 요거 쓰는 것까지 함께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장 선생님처럼 요 부분도 꼭 하고 싶은데 했다가 그 이벤트를 보니까 유료라고 돼 있는데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말이 유료지 뭐냐면, 그러니까 2만 원을 미리 내놓고 2만 원을 내놓고 날마다 감사일지를 저기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러면 나중에 1,000원씩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가면 나중에는 이걸 이제 환불이 되는, 제대로 다 되면 환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는 가벼운 선물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쓴다는 그런 거니까 실제 진짜 유료는 아닌 거죠. 그냥 돈을 걸고 하는, 묻어놓고 우리 뭐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 6일째인데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러다가 한 3주 하면 진짜 습관이 진짜 만들어지겠다, 이 생각도 들고, 이렇게라도 장 소장님 뒤에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더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제 너무 그동안 혹시 우리 주민분들, 우리 소셜마을 주민분들 일지 잘 올려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관심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점검을. 근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건 중에 하나가 이상화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하루도 안 빼고 꼬박꼬박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게 많이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오랫동안 이게 그 텀이 이렇게 있을지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딱 보고 아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되게 그 혹시 내가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니실 텐데. 아니 근데 제가 그 이제 예전에는 일지를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씩 썼는데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이상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예.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 건이 있을 때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 스스로 혼자 그냥 계획을 바꾼 거였어요. 다른 건 아니었고. 아, 그러셨구나. 혼자 예. 하려고. 아, 저도 그런 마음은 든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캠프의 원래 과정 중에서 일지는 우리가 하는 그 단계 중에 기본 단계에 속한 거고, 그 다음이 원래 뭐였냐면, 그 패친을 그 본인이 그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패친을 5,000명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일지 쓰고, 그 다음에 그 그룹에서 그 출석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간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근데 이제 뒷단계가 원래 뭐였냐면 본인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의 커뮤니티를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운영을 잘 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원래 캠프의 주 목표였고 지난 캠프들은 그렇게 운영이 쭉 되어 왔었거든요. 옛날 캠프들은.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요 단계에서 지금 한동안 체크를 쭉 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예, 근데 그거는 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느끼게 된 게 SNS를 진짜로 끝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쪽에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올리고 남들이 그걸 많이 구독해주는 선에서 본인의 행복감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 한쪽이 계세요. 그래서 그 그룹이 한쪽 그룹이 있는 거고 따로 그리고 또 한쪽이 이제 어떤 분들이시냐면 그 자기 타임라인 중심으로 하는 소통 중심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멋지고 강한 컨텐츠는 아니지만 소소한 컨텐츠를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서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선에서 그쪽을 만족하시는 그게 이제 그 삶의 행복인 분들 그 계열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게 위고 아래고 뭐 더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타입이 다른데 무조건 한쪽으로 다 몰아댈 수는 없는 거다. 이걸 나중에 알고 캠프 할 때도 제가 좀 적극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갔던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일을 크게 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래 가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면서도 이게 좀 어느 정도 플랫폼이라든가 시스템화 되는 걸 원하시는 분한테는 필수적인 게 조직이에요, 사실은. 근데 소셜 미디어라든가 타임라인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조직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오프라인을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 과거 방식인 거예요. 비용이라든가 위험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 시스템화나 플랫폼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이런 목표 달성, 이런 걸 해내기 위해서는 그룹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네트워크, 패친 분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패친 분들, 이분들을 그룹 안에 이렇게 모으고 공동체화하면서 안에서 이제 조직이 이렇게 성장해 나오게 만드는 약간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타입. 이런 쪽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준비 단계 정도 그 정도 선이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되면 나중에 좋은 게 뭐냐면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공동체를 한번 거친 그러니까 처음엔 네트워크죠. 패치는 그냥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공동체로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조직화가 일어나서 조직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조직 간의
연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간 연대와 사회적 캠페인까지도 진도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렇게 뭐 지금은 다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여드릴 필요는 있다. 과거에 그걸 거쳐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소셜 영농이라는 그 개념하고 출판 2.0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함께 그때 했던 그런 형식으로 그 온라인에서 마을 만들기 요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으니까 다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많이 됐네요. 제가 말이 길어져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오늘 뭐 알찬 사랑방이 됐네요. 예. 예. 뭐 추가적인 뭐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재 선생님. 잘 쉬십시오. 네.